선조치록 88권 선조 30년 5월 29일 김이 첫번째 기사 1597년 명만역 25년 상이 아침에 별전으로 나아갔다. 영사 김응남, 지사 윤근수, 책보기를 몹시 좋아하여 늙어도 더욱 도타왔으니 뜻이 있다고 이를 만하다. 그러나 사람됨이 경솔하여 재상의 풍도가 없었다. 특진관 신점, 강신, 참창관 이호민, 지비, 한준겸, 사관, 연경립, 시독관, 이형우, 검토관, 정혹, 기사관, 박승업, 이지환, 정홍익이 입시하였다. 상이 전날 강한 것을 다 읽자 형욱이 주역의 상에 이르기를 뇌전이 서합이니 에서부터 도리어 독을 입었다라는 부분까지 진강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초효에는 발을 멸한다 하고 육이효에는 코를 멸한다라고 하고 육삼효에는 석육이라 한 것은 무엇인가 하자 응남이 아뢰기를 발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초효에 비유한 것입니다 하고 정혹이 아뢰기를 코를 멸한다는 것은 깊이 들어간 뜻을 취한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발을 멸한다는 것은 발꿈치를 벤 것을 이르는가 하자 정혹이 아뢰기를 발을 벤 것이 아니라 발이 묻히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는 발꿈치인가 발가락인가 하자 형욱이 아뢰기를 운회에는 발이라 하였고 세속에서는 발뒤꿈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족쇄를 채워 발이 묻힌 것인가 하자 정혹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하고 호민이 아뢰기를 육이는 유약한데 형벌을 내리는 사람이 되어 양강한 사람을 다스리는 격이다 하자 호민이 아뢰기를 유약함으로 강함을 다스리는 것은 어려울 듯 하나 중정하기 때문에 능히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고 정혹이 아뢰기를 유약함으로 강함을 다스리기 때문에 코를 멸함에 이른 뒤에야 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른바 코가 멸함에 이른다는 것은 유약함으로 강함을 다스리기 때문에 비록 다스린다 하여도 끝내는 코를 잃는 애군이 있단 말인가 아니면 강한 자를 다스리려면 반드시 깊이 다스리라는 뜻인가 하자 정혹이 아뢰기를 뒤에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앞에 하신 말씀은 본의의 뜻이고 뒤에 하신 말씀은 정전의 뜻입니다 하고 호민이 아뢰기를 독을 만난다라는 말이 있으니는 모두 형벌을 내리는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괴를 혹은 이로 쓰기도 하고 혹은 단지 이로 쓰기도 하는데 같은 글자인가 하자 호민이 아뢰기를 이는 불의 형태를 취하였고 또 다른 이는 의리까지 함께 취하였는데 그 실상은 같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불이 이에 속하는데 문자가 생겨난 뒤에 이로 쓴 것이다. 어찌 걸렸다는 뜻이 있겠는가? 하자 호민이 아뢰기를 이 괴에 달과 해와 달이 하늘에 걸렸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뜻을 쓴 것입니다. 하고 응남이 아뢰기를 불이란 겉은 밝고 안은 어두운데 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곁에 추를 덧붙인 것입니다 하였다. 중겸이 나아가 아뢰기를 전에 아랜 허점의 가자를 개정하도록 하소서 하자 상이 이르기를 바꿀 수 없다 하였다. 경립이 나아가 아뢰기를 현재의 급습문은 사신행차를 속히 통행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신의 행차는 역로에 달려 있습니다. 신이 전날 서로를 오가며 보니 대로의 7개 역참은 비록 잔파되었다고 하지만 역마를 세울 수가 있었으며 금그 찰방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역에서 30리나 떨어진 밖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명의 행차에는 반드시 쇠말을 내라고 하는 까닭에 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만일 중국 군사들이 사용할
바발마는 민간에서 내게 하고 자신의 행차는 모두 역마를 타게 한다면 매우 편할 것입니다. 감사에게 하유하여 잘 조치하도록 하소서 하자 상이 이르기를 해당 관서로 하여금 살펴서 하도록 하라 하였다. 준겸이 또 아뢰기를 바발마를 세우는 부역은 여러 도가 같습니다. 계성부는 잔파된 곳으로 6비를 세우고 있는데 강원도만은 이 부역을 면제받고 있으므로 백성들이 불공평함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송경은 멀지 않으니 강원도에는 3피를 세우도록 하여 부역을 공평하게 하소서 하자 상이 이르기를 강원도에는 전혀 사는 백성이 없다. 그러나 해조로 하여금 의논해서 하도록 하라 하였다. 경립이 또 아뢰기를 박진의 사망은 중국 장수에게 구타를 당해서입니다. 죽은 뒤에 보니 가슴뼈가 부러져 있었다 합니다. 국가의 일로 죽은 것이니 다른 사람에 비하여 더욱 참혹합니다. 지난번에 홍계남의 노모에게 음식물을 하사하도록 명하자 중외가 모두 감격했었습니다. 박진이 홍계남과 어찌 다르겠습니까? 그에게도 노모가 있으니 구휼하는 은전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에게 노모가 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지금 적성의 무덤 아래에 있습니다. 하여다. 임진왜란에 여러 고을들이 바람에 쓰러지도 도망쳐 숨게 여념이 없었는데 박진은 밀양부사로 혼자서 외로운 군대를 이끌고 대적을 막으려 하였으니 그의 중성과 의기는 여러 장수들에 비하여 탁월한 것이었다. 상이 이르기를 늠료를 주려고 하는가 하자 대답하기를 홍계남의 예와 같이 늠료를 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해사로 하여금 의논해서 하도록 하라 하였다. 신점이 아뢰기를 박진을 구타한 중국 장수는 누승선입니다. 하자 준겸이 아뢰기를 박진의 뼈가 부서진 곳을 신도 보았습니다. 그는 병으로 사직하고자 하였으나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을 비하려 한다는 혐의가 있으므로 감히 신병을 말하지 못하다가 죽음에 이른 것입니다. 하였다. 호민이 아뢰기를 형계는 남경으로부터 와서 명부 상서가 된 까닭에 적들의 형세를 몰라 배신을 자송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총독으로서 미룬에 있는데 물음에 대답할 사신을 병부에 보내야 하겠습니까? 밀운으로 보내야 하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러한 일들은 비변사에서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호민이 아뢰기를 어제 아랜 황치경의 서장에 유정도 온다 하였으니 그는 반드시 사천 출신의 군사를 이끌고 올 것입니다. 형계는 외적들이 노여움을 간직한 것이 이미 깊으니 10만 대군이 아니고서는 대적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많은 군사가 만일 도착하면 형편상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중신을 보내어 대군을 압록강 연변에 주둔해 있으면서 중국의 군량이 수송되어 오기를 기다린 뒤에 나오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옳다. 중원에서 천하의 병력을 동원하여 나오니 우리나라의 급선무는 군량을 준비시켜 접제할 이 길을 만드는 데 있다. 만일 미처 준비를 못하고 있다가 대군이 갑자기 도착한다면 그 어려움은 다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관고는 곳곳마다 당진되었으니 민간에 있는 곡식들을 거두어 모아 접제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당장 시급한 일이다 하니 남이 나아가 아뢰기를 민간에 저축된 곡식도 온갖 방법으로 수탈하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일이니 싸움터에 나갈 수 없는 백성으로 하여금 각기 쌀 한 말씩을 내게 하되 가난한 사람은 5대를 내게 하소서 하였다. 호민이 아뢰기를 형 군문이 행장에게 보낸 편지를 보니 그 뜻은 억양하여 대병력으로 위압해서 적으로 하여금 스스로 물러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저들은 비록 전쟁을 하지 않으려 할지라도 우리나라로서는 부득이 전쟁을 벌여야 한다. 저 외적들이 동황제라고 자칭하고 있으니 어찌 스스로 물러가겠는가?
하였다. 응남이 아뢰기를 10만 대군의 군량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조신의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힘으로 적과 결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고 이어 소매 속에서 석의 초를 꺼내 올렸다. 그 내용에 천하국가는 반드시 먼저 큰 계책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큰 계책이 정해지지 않으면 여러 의견이 멋대로 나오고 여러 의견이 멋대로 나오면 사람들의 마음이 의심스러워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의심스러워지면 모든 일이 확립되지 못하여 멸망이 닥쳐오게 됩니다. 지금 많은 적군이 국경이 있어 국가의 형세가 위급하니 상하가 걱정하여 밤낮으로 생각하는 것은 모두 적을 막는 한 가지 일입니다. 그런데 싸울 것인지 수비할 것인지 강화할 것인지를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은 오늘날의 계책이 싸울 것인지 지킬 것인지 강화할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고금 천하에 적진을 대하고 있으면서도 싸우지도 않고 수비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고서 끝까지 그 나라를 보존한 것은 있지 않습니다. 신이 지금의 의논들을 보니 싸우자는 자, 수비하자는 자, 강화하자는 자들이 각기 자기 주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우리나라가 피폐해진 뒤이어서 병력이 매우 약한데 적들은 이미 험지를 차지하여 소굴이 매우 튼튼하니 함께 싸우기 어렵다고 합니다. 혹자는 적이 다시 왔으니 그 뜻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와 적은 형편상 함께 존재할 수 없으니 싸워도 망하고 싸우지 않아도 망한다.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공격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이것은 싸우자는 의논이 각기 다른 것입니다. 혹자는 적이 이미 오래 버틸 계책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오래 버틸 계책을 세워야 한다. 여러 도의 군읍에 성을 쌓고 목책을 세워 적이 오면 들어가 있고 적이 물러나면 나와 농사를 지어 각기 맡은 지역을 지키면서 적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하며 혹자는 병경은 울타리이고 내륙은 안방과 같다. 울타리가 튼튼하지 않고서 안방이 보존되는 일은 있지 않았으니 적경과 가까운 곳에 서너 개의 군진을 세우고 팔도의 정예병을 불러 모아 적의 충돌을 막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수비하자는 의논이 각기 다른 것입니다. 강화하자는 한 가지 일에도 혹은 옳다하고 혹은 그러다 하여 이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계책을 일찍 결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여러 의논이 이처럼 각기 다르기 때문에 머뭇거리며 지연하여 지금에 이르렀으니 못내 한심스럽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화이하기 위하여 뒤따라갔던 자들이 적의 괴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되돌아왔으며 청적이 나와서는 협박하고 요구하는 것이 한이 없으니 이런 때 견마와 피폐를 가지고 적인들과 우호하기를 바란들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강화가 이미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면 지금의 계책으로는 수비와 싸움만이 있을 뿐입니다. 중국군이 때마침 도착하였으니 이는 우리나라의 존망이 달려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 외적들이 이것을 듣는다면 반드시 꺼리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국내의 민심도 이미 사소 진정되어 싸우려는 마음이 잠옷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정예의 병을 거두어들여 진격해서 적을 도모하려는 계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천하의 일은 그르쳐지고 말 것입니다.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옛 사람들의 말에 험한 곳을 의지해 수비하면 수비가 견고해지기 쉽고 견고한 수비를 의지해 싸움을 하면 싸움에 이기기 쉽다 했습니다. 이것은 용병하는 방법이 견고하게 수비할 수 있는 다음에야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이 들으니 울산과 양산 등지는 점령할 만한 많은 요새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 장수들에게 이러한 곳으로 나아가 진영과 성벽을 설치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밖으로는 중국군으로 후원을 삼고 안으로는 우리의 군사로 스스로를 강하게 한 다음 적병이 증원되기 전에 혹은 출병하여 도전하기도 하고
혹은 적을 불러내어 공격하기도 하며 혹은 그들이 심어놓은 곡식을 썰어버리기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주사를 번갈아 쉬면서 오가게 하여 적의 군량 수송로를 차단한다면 적이 비록 강성하더라도 그 형세가 저절로 꺾일 것입니다. 오늘의 계책으로는 아마 이보다 좋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중국군이 속속 나오고 있어 그 수가 10,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양식은 이 해를 넘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군량이 떨어지면 군사가 돌아가는 것은 공명도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만일 오랫동안 지구전을 벌여 적과 교전하지 않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군량이 떨어지면 중국군은 앞에서 흩어지고 우리 군사는 뒤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닥쳐올 환란은 임진년과 같을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신이 밤낮으로 염려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바입니다. 요즘 동료들의 생각을 보니 역시 신과 같았습니다. 지난번 소대할 때 각기 아는 바가 있었으니 전하께서 이미 통촉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소신은 말이 어눌하여 신의 소회를 엄숙한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번거로움을 피하지 않고 대략 아뢰니 성명께서는 살피소서 하였다. 근수가 아뢰기를 병기는 흉기이고 전쟁은 위험한 방법이니 어찌 한 차례 싸움을 벌여 사생을 결단한단 말입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다른 말들은 우선 놔두고 오늘의 계책은 군량 조치가 가장 급습니다. 유사들이 하는 말에는 미진한 점이 많다. 예를 들어 공명고신첩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얼마쯤의 곡식을 모았는지 말하지 않고 전체 숫자만을 계문하고 있다. 작은 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처럼 큰 일을 어찌하여 이름을 적어 알리지 않는단 말인가? 비변사도 역시 잘못이다 하였다. 정혹이 아뢰기를 지난번 지방에 나갔더니 농사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금년에는 백성들이 농사를 많이 짓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물었더니 결복과 요역이 극심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수령 중에 혹 공용을 빙자하여 세금을 거두어서 사사로이 사용하는 자들이 있으니 특별히 언금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자 호민이 아뢰기를 정옥의 말은 잘못입니다. 만일 이처럼 제멋대로 사용하는 자가 있다면 곧바로 이름을 들어 아뢰었을 것입니다. 하니 정옥이 아뢰기를 결복을 사용하는 수를 호조에는 보고하지 않더라도 감사에게 품하고 쓰게 한다면 범람한 짓들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각도의 감사들은 가소를 거느리고 산성으로 들어가 살도록 하라고 내가 정교했었다. 그런데 그 뒤에 들으니 단지 가소를 거느려 가기만 하고 산성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하니 본래의 뜻과 어긋난 것이다. 원래 양계 이외에는 가소를 거느리고 가지 않는 것이 상례인데 내가 특별히 산성으로 거느리고 들어가게 한 것은 난리를 당해 굳게 지키게 하려고 해서였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민폐만 끼치고 있으니 이는 개정해야 할 것이다. 하자 응남이 아뢰기를 상교가 지당하십니다. 수령들이 혹 그의 아내는 딴 곳으로 보내놓고 단지 첩과 여종들을 데리고 산성으로 들어가 시공하게 해서 책임만 메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시 실례라는 풍자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수령이 가소를 거느리고 가는 것은 떳떳한 법이나 감사가 가족을 거느리고 가는 것은 불법이다. 당초 설립한 뜻도 다르며 전에 없었던 배단만 일으키는 것이니 어찌 옳겠는가 하였다. 신점이 아뢰기를 당초 경성을 승검할 때에 백성들의 식량이 없어 서로 잡아먹고 물력이 당진되어 있었던 까닭에 수축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경성을 살펴보니 적들이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다. 적이 만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 포를 쏜다면 매우 곤란한 형세에 처할 것입니다. 이런 곳들에는 불갑을 목책을 설치해야 할 것이며 곡성도 쌓아야 할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자세한 내용을 들었으면 한다 하니 신점이 아뢰기를 중국은 뾰족한 성벽에 현안을 만들어 내려다보면서
밑에 있는 적들을 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드시 곡성을 만든 뒤에야 성에 접근하는 적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성전은 성곽귀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변방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횃불을 태우는 구멍이라 하는데 섭유격의 새로운 제도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이것은 중원에는 물력이 넉넉하여 등불을 달아 환히 비추게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항외의 말에 이곳에는 성곽을 지킬 계책을 세우지 않는가? 만일 성 아래에 섭을 쌓아 불을 지르면 대낮처럼 밝게 비추어 적이 감히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갑자기 준비하기 어려운데 왜 미리 준비하지 않는가 했습니다. 또 격대는 한번 세운 뒤에는 수삼 년을 지탱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인심이 매우 나빠 반드시 이것을 철거해 버릴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 제도는 어떠한 것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성곽기 위에 판자로 지붕을 지어 성 바깥으로 내밀게 하여서는 구멍을 뚫고 포를 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것이 어찌 견고하겠는가? 큰 나무로 얽어맨다면 단단할 듯도 한데 단 쉽게 썩을 것이다 하고 또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가 의논해서 하도록 하라 하니 응남이 아뢰기를 성안의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부역을 하게 하고 경계의 군병과 사대부 집안의 종들도 함께 부역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근수가 아뢰기를 전날 조강의 상께서 중국 장수가 만일 나오면 나도 나아갈 것이다 란 정교가 계셨습니다. 만일 이 계획을 굳게 지키신다면 국가의 큰 다행일 것입니다. 하자 상이 한동안 말없이 있었다. 사시 말에 소대를 파하였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29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장령 나급이 와서 전에 아랜 허잠의 가이대부 가자를 개정할 것을 아뢰자 이미 유시하였으니 윤화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29일 김이 세 번째 기사 헌납 최천건이 와서 아뢰기를 왕세자의 입학은 막중한 예인이 모든 절목에 조금이라도 빠짐이 있었으나 안됩니다. 지금 비록 문적이 모두 없어져 쉽게 접근할 수는 없으나 지난 경신년에 이미 시행한 규정들이 사람들의 이목에 아직도 남아있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으니 유사들은 당연히 세세히 듣고 살펴서 차례를 따라 거행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서게 하는 것은 소리하고 구차의 고사에 응하려는 듯이 하였으니 지극히 부당합니다. 이 때문에 무리가 크게 일어 경연에서까지 얘기가 되었으니 그렇다면 더욱 정신을 차려 급급히 정탈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루가 지난 뒤에 범연이 다시 널리 묻겠다고 회개했으니 태만하여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이 심합니다. 예조의 당상관은 추구하고 생낭청은 파직시키며 시행해야 할 전례를 속히 정탈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89권 선조 30년 6월 1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상이 정릉동 행궁에 있었다. 선조실록 89권 선조 30년